아무런 장식이 없는 단순한 디자인의 터틀넥 니트 원피스입니다. 오늘은 이 터틀넥을 라운드로 파주고 리본까지 달아서 디자인적인 변화를 주는 리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터틀넥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모크넥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반폴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시침핀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라운드로 파주고 리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크라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직선으로 선을 그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선을 2등분한 지점에서 직각으로 2cm 나가서 또 선을 그어 줍니다. 곡자를 이용해서 이 지점들을 연결하여 둥글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조금 더 목을 파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그렸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뒤쪽도 곡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이제 그어 놓은 선을 따라서 가위로 터틀 부분을 잘라내 주세요. 이제 패턴을 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이런 배송 봉투를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 터틀 부분의 옆선 부분을 양쪽으로 다 잘라서요. 이렇게 펼쳐서 종이 위에 놓아둡니다.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재단용 문진을 올려두면 더 좋고요. 먼저 네크라인 부분을 따라서 선을 그어줍니다. 네크라인의 중심선도 잊지 말고 꼭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어깨 부분을 양쪽 다 표시를 해줍니다. 화면상으로 조금 선이 희미한데요. 이렇게 앞쪽 네크라인에 본을 떠 두었습니다. 이 선에서 바깥쪽으로 1cm씩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분 표시를 해줍니다. 이 표시된 선을 따라서 곡자로 둥글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어깨 쪽 부분을 1cm 줄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줄여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크라인이 몸판보다 조금 작아야지 옷이 좀 더 안정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새로운 네크라인 되는 겁니다.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3cm 들어간 지점을 부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 네크라인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쪽 부분은 트임을 줄 거예요. 아래로 10cm 정도 잘라내 줍니다. 트임을 주면 아무래도 입고 벗고 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뒤쪽도 앞쪽과 같은 방법으로 패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리본이 될 부분의 패턴입니다. 오늘 매치해 볼 원단은 광택이 도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시폰인데요. 재봉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옷에 달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골라보았습니다. 리본을 재단했는데요. 시접선은 모두 다 1cm로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한 장씩만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요,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 놓았습니다. 네크라인 재단해 놓은 건데요. 네크라인은 모두 다 2장씩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장 중에 한 장은 접착심지를 발랐습니다. 뒤쪽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 면은 접착심지를 발라 놓았습니다. 시접은 모두 1cm로 통일해서 재단했고요. 본격적으로 재봉을 하기 전에 이 뒤트임 부분, 목 주변 부분에 이 1cm 폭의 다대 접착 심지를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지를 붙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봉을 시작해 볼게요. 아까 바이어스 재단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짧은 쪽 면을 먼저 재봉해 볼게요. 반을 접어서 시접은 최대한 좁게 해서 박음질을 하는데요. 이거는
뒤쪽 목에 달릴 단추꼬리를 만들 거예요. 이런 뒤집기구를 이용해서 박음질 한 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완성된 고리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요. 도매를 한번 쳐볼게요. 바이어스 중에서 긴 쪽은 이 뒤트임 쪽을 감싸서 마무리 짓는 곳에 사용할 겁니다. 바이어스를 좀 더 쉽게 달기 위해서 한쪽 면만 오버록을 쳤습니다. 오버록을 치지 않은 면을 옷에 대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대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 트임의 중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바이어스를 이렇게 중간에 1cm 정도 접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박음질을 해서 바이어스를 달아 나갑니다. 다 달리고 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바이어스를 안으로 접어 놓고요. 그 위에 0.5cm 간격으로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쭉 박음질을 해 오다가 중간 부분에서 시접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회전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스티치를 놓아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뒤트임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넥라인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심지가 발려져 있는 부분, 이 앞쪽 부분, 뒤쪽 부분을 이 어깨 쪽을 연결해서 박음질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부분만 바느질을 해 놓았습니다. 심지가 발려져 있지 않는 쪽도 같은 방식으로 박음질 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박음질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아까 만들어 두었던 고리를 이 뒤쪽에다가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달았고요. 자, 이 넥라인 부분 이렇게 요 모양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전체 시접분은 1cm입니다. 자, 넥라인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리본 만들기입니다. 아까 재단했던 1번 리본은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길게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리본입니다. 2번 리본은 이렇게 박아 나가다가 중간에 2-3cm 정도 창구멍을 남겨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창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음은 3번 리본입니다. 3번은 기역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4번 리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넥라인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심지가 발려져 있는 쪽은 그대로 두시고요. 발려져 있지 않은 쪽은 이 가장자리 부분을 오버록을 쳤습니다. 쭉 이렇게 오버록을 쳐진 게 보이시죠? 드디어 이제 넥라인을 옷에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심지가 달려있는 쪽, 이쪽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먼저 넥라인의 중심과 옷의 중심을 맞추어서 시치핀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뒤쪽 부분도 맞추어서 시치핀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옆선도 맞추어 주시고요. 아까 넥라인이 옷보다 조금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세하게 이제를 넣어주면서 골고루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여기서 이새를 미세하게 잘 넣어주지 않으면 주름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침 작업도 조금 촘촘하게 해주었습니다. 시침해둔 부분을
이제 미싱으로 박아 볼게요. 이때 시접의 폭은 1cm입니다. 자, 이제 다 달았습니다. 상세한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크라인을 다 달았는데요. 그 다음 안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서 또 그 위에다가 상침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아까 오버록을 쳤던 거예요. 자, 우선 이 시접을 잘 정리하고요. 요거를 잘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침을 해줍니다. 자, 이제 시침질이 끝났고요. 요 위에 다시 한번 상침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요. 상침을 하는 곳이 네크라인이 아니라 네크라인이 달려있는 바로 아래쪽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번에는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2번 리본을 반을 접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리본을 2번 리본 밑에 45도 각도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4번 리본을 2번 리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시침핀으로 여기를 고정해 놓고요. 이렇게 모양을 갖춰 놓았는데요. 요 중간 사이를 미싱으로 한번 박음질 해 볼게요. 박음질된 모습입니다.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손바느질로 한번 접어서 간단하게 한번 꿰매어 줍니다. 이 위에 1번 리본을 한 바퀴 감아서 리본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본의 뒤에서 손바느질로 꿰매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완성된 리본은 네크라인의 중간에 손바느질로 꿰매어서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단추도 달아줄 건데요. 고리의 위치에 잘 맞추어서 단추를 달아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두 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